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김기현 이 부부가 말이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이제 이 클러치 백을 준 게 이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증인으로 김 여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느 때는요, 이제 보통 이제 김 여사가 이제 로키로 재판에 임하고 있어 왔는데, 오늘 요 재판에서는요,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정적인 표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반격을 한 겁니다. 특검과 재판장을 박살 내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네가 옛날 다른 영부인들 다 조사해봤냐? 직격탄을 날렸고요. 지난번 재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요것도 좀 과태료 이거를 취소하라. 야, 그리고 이제 재판장 편향적으로 재판하지 말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한 것은 법원에서 취소 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이제 3차,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국조특위가 열렸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기한을 연장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또 국조특위가 말이죠, 지금 아수라장이 됐는데, 하나는 야야 갈등 때문에 되고, 하나는 여야 충돌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자, 여야 간의 충돌은요, 특검이 먼저냐, 재검표가 먼저냐를 두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난장발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갈등은 바로 뭐냐, 이제 투표자 수, 투표율을 조작한 거, 이거는 다 나왔잖아요. 요것이 득표율 조작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게 장동영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윤상현 위원장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조작됐다고 해서 곧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강하게 지금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서 나와 있는 위철환, 그 다음에 강동완 사무총장 직대, 이런 분들이 선관위 공식 입장을 내왔어요. 당연히 그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자 수 오입력한 거, 이게 곧 부정선거는 아니다. 당연히 이제 선관위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특검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IS 개편 때문에 청년들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꼬리를 싹 내려서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 IS 개편안에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말이죠, 요 IS 개편안이 앞으로도 상당한 지금 뭐라고 그랬죠, 현안으로 계속 지금 언론에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IS 요 개편안에 뭐가 문제인지,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지금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요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그리고 이제 또 알람 설정, 요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이 김 여사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요, 이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좀 살벌한 재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이제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선 김 여사가 이거 받은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부부한테 받은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 측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부인이 선물을 받은 게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야, 네가 말이지 다른 영부인들 다 수사해봤어? 예, 딱 받아쳤어요. 그리고 재판부를 향해서는 한쪽 편만 들지 말라. 예, 그렇게 강하게 반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요것이 이제 오늘 그래서 법정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물이냐? 프랑스어 명품 브랜드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청탁성,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청탁성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김 여사는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검팀이 김 여사한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인 이모 씨로부터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제공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누구를 통해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기현 당선 대가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당 대표는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전혀 모른다. 그건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2023년도 3월에 진행된 당대표 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제 클러치백하고 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팀이 명품 선물과 자필 편지를 선물받는 게 이례적이다. 기억을 좀 더 잘하는 게 맞지 않냐? 물어보니까 이때 이제 열받은 거예요. 발끈하면서 검사님, 그건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냐? 예, 저만 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례적이라고 단정하는 검사님의 말은 틀렸다. 예, 제대로 쏘아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뒤로 물러서면서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고 반박을 하니까 김 여사가 다시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지금 대통령 관제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검사 일만 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검찰총장이었음에도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요렇게 몰아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제 충돌하니까 재판장이 가방 전달이 특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검사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강압적이다.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하고 신경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제 김기현 의원 측이 재판부에 특검팀 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재판장이 클러치백을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이제 발끈한 거죠. 추궁하는 건 당연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사님께서는 한쪽 편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클러치백, 이 발견한 상황과 관련해서 클러치백이 필요해서 짝퉁도 나는 구입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가방을 언제 발견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김 여사가 사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드레스 코드에 맞춰 클러치백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저걸 봤으면 즉 김기현 의원 측이 선보란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봤으면 썼을 것 같은데 안 썼다. 나중에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 같다. 자, 그러면서요. 클러치백이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비싸 보이지만 저렴한 것을 많이 샀다. 짝퉁 같은 것도 샀고 친구 동생에게 적은 돈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용한 적도 있다. 그리고 로저 비비의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요. 사실 잘 몰랐는데 영부인이 대구 중고로 산 게 있어서 그때 알게 됐다. 너무 비싸서 안 샀고 짝퉁이 있다. 옷 색깔에 맞춰야 해서 그런 것을 썼다. 예, 하여튼 뭐 복잡한데요. 뭐 여성들은 당연히 옷하고 핸드백 이렇게 색깔을 맞추는 것은 뭐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건강상 이유로 오늘 재판도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 김 여사는 이제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없다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는 처벌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의 말을 듣고 김 여사는 놀란 듯이 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을 해야 하냐. 재판장이 그러니까 기억내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김 여사가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태료 300만 원, 구인장 이런 거를 재판부가 이거를 이제 발부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증인 심만을 마치고 나서 재판장한테 과태료를 깎아달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부 과태료는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김 여사한테 오늘 스스로 출석한 것이 맞냐 물으니까 자발적으로 나왔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부부가 선물한 이 클러치백은요, 로저비비의 뭐 유명 브랜드죠. 이게 267만 원짜리라고 하네요. 267만 원짜리.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기현 의원 측에서도 가방 선물은 맞는데 청탁 의도는 없었다. 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뭐 감사의 표시로 이런 선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김기현 대표 측의 기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라 이거요. 그냥 예의상으로 선물 하나 클러치백 뭐 명품 브랜드긴 하지만은 비싸지 않은 270만 원짜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김기현 대표 측의 반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오늘 선관위 국조특위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수라장이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투표율 조작은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표수 조작으로 연결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난 거다. 자, 그러니까 선관위 측에서는 수표자 수 오입력은 개표에는 영향이 없다. 딱 잘라서 이제 부인을 하죠. 자, 그래서 요 부인하는 입장문은 강동환하고요. 사무총장 직무대행입니다. 강동환, 그리고 위철한, 그리고 또 서면 제출 의견서, 이런, 걸 통해서 선관위가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먼저요, 선관위 측에서의 입장을 보면은요, 우선 강동환은요, 사무총장 측대는 선거 당일 투표율과 개표 결과 값은 전혀 다르다.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오입력으로 개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연결할 수가 없다.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위철환 직무위원장, 위철환이가 이제 밥친구예요. 이재명의 밥친구. 이런 인간이 선관위에 앉아갖고 지금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동완의 경우에는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자, 득표는 위철환은요. 득표는 각 정당 창관인, 후보자 등 관계자가 모두 입회해서 확실하게 검증한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요. 지금 국조특위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과 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사후 대조, 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선관위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입력이 일부 오류다. 일부 오류다. 그냥 과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왜? 아니, 조작용 엑셀 파일까지 내려보내갖고 이렇게 조작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자료 조작을 지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부실 관리가 되고 일부의 오류가 될 수 있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관위 측 해명이 오가는 과정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장과 의원 간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래서 말이죠. 주진우,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이런 의원들이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올림픽 공원 지금 247만 표 재검표 일정을 두고서 지금 여 3당이라고 하잖아요. 뭐 여는 꼭 이거는 하여튼 뭐 그 3당 민주당하고 개혁당하고 조국당 이 3당이 18일 원래대로 재검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재검표 일정을 미뤄라. 그래서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더 난장판이 벌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말이죠. 이 선관위에서 이런 지금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말이죠.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특히 양부남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난리를 쳤어요. 양부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하느냐. 특검은 재검표 과정을 공개할 수도 없다. 하면서 재검표하고 특검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준석이도요. 특검이 국회보다 어떤 나은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전용기는요. 탄력을 흔들면서 8월 18일 안 되면 국민님이 원하는 일정을 아무 때나 얘기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면에 이제 주진우는요. 선관위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247만 장을 검증하면 국조특 의원들이 몇 표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냐. 특검 입회 재검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원도요. 특검을 쑥 빼고 재검표를 한다면 국민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서버 공개 검증 필요성을 연이어 주장을 하니까 조국당의 정춘생은 윤석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하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검표 문제로 말이죠. 투기가 아수라장이 되는 바람에 4시간 넘게 지금 그 회의가 정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늦게 다시 속개가 돼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기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민당하고 조국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들이 여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여야 합의 정신을 망가뜨리려고 하냐. 윤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회견을 열었습니다. 웃기는 것이죠. 쥐들이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해놓고 오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국조특위로 진행하니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 중에 전형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청년층들이 IS 개편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 IS, 그러니까 청년층 반발한 것은 개편안이 지금 이 혜택을 오히려 더 축소해주고 있다. 이러니 이거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A,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반발을 하는지 요거를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은 이제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요. 요거를 우선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ISA 혜택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IS라고 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드는 대신에 기존의 ISA 일부 혜택을 축소했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뭐냐면 기존 연 2천만 원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의 2월을 폐지시킨 거, 그리고 기존 ISA의 계약기간 무제한 연장 구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한 거, 그리고 기존 ISA보다는 국내 투자형 IS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장기 투자를 장려하면서 5년으로 제한한 거,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SA의 원래 취지는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투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리고 금융위도 IS를 장기 투자 문화 정책과 그리고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한 제도라고 쭉 설명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동안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5년마다 절세 계좌에서 자금을 꺼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거예요. 즉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는 기간은 오히려 짧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납입 한도 2월 폐지는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을 다 넣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2월을 없애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 원밖에 못 넣었으면 기존 제도에서는 향후 목돈이 생겼을 때 미사용 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었지만은 2월이 없어지면서 그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월급 생활자보다는 목돈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새로 추진한 생산적 금융 ISA는요, 국내 주식 펀드 등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비판이 나왔느냐? IS를 이용해서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ISA가 원래 개인의 자산 관리와 절세를 위한 계좌였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투자 상품의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게 뭐냐? 가장 큰 정책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겁니다. 이미 ISA를 만들어서 장기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가입할 때 설명받았던 세제 혜택이 몇 년 뒤 또 바뀌는 거 아니냐? 라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믿고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지금 개편안을 만들어내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이게 또 개편 또 바뀌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지금은요 IS 혜택이 확정적으로 지금 축소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불만이 나오면서 한도 2월 폐지와 만기 연장 제한과 같은 것은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지금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IS 개편안의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존 ISA의 장기 투자와 유연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국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가입자의 혜택까지 건드렸다는 점, 요것이 이제 지금 특히 젊은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